문재인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시작했는데 또 막판까지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제 추석 전후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불할 예정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전히 왜 소상공인 등과 같이 피해를 직접 보는데 좀 두툼하게 지원하지 왜 전국민 재난 지원을 하냐 이런 비판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세계 여러 국가들이 소위 현금성 지원을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우리처럼 일종의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 아니, 우리나라 말고. 예. 그건, 예, 정치 시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다른 나라 사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그것을 소위 부자들한테도 다 지불을 한다라고 하면 그 경제학 논리상 그것이 효용 가치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100% 지원했고 이번에는 한 90% 정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맞습니다. 경우에 이게 최종적인 귀착지는 결국 여러 사람들의 주머니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그 동네의 소상공인들한테 최종적으로 귀착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부자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사실상 그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보이지 않는 여러 계층의 소상공인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창조적 실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제가 마저 얘기를 할게요. 예. 제가 보기에 작년에 그 실험이나 올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실험은 세계 어느 선진국이 소위 헬리콥터 돈 뿌리기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창조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실험의 결과들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그것이 소위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또 이번에는 이제 추석 전후에 지불을 할 테니까요. 90%이긴 합니다만 그 시기에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 양극화를 얼마나 축소하는지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하셔가지고 이 방식이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한 측정을 꼭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좋은 실험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사실상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누구 것을 보고 베끼고 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사정에 맞게 실험하고 또 그것을 누적하고 그것이 더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4년 6개월 돼서 이제는 그 성과를 마무리도 해야 되고 또 다음 정부에 다 하지 못한 과제는 넘겨주기도 해야 될 텐데요. 우리 비서실장님, 우리 네.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5개월간 가장 국민들한테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3가지만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역시 코로나에 대한 위기 대응, 그 다음에 양극화에 대한 어떤 소득 분배에 대한, 그 다음에 거시경제 측면에서 굉장히 이 기업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또 미래에 대한 준비라 그럴까요? 산업에 대한 그런 준비들이 꾸준히 해왔다는 걸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3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좀 더 얘기하셔서 한 가지로 압축해 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경제를 놓고 보면은 위기에 굉장히 잘 대응해 왔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거슬러 가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이거 생각나시죠? 예, 뭐 그것도 생각나고요. 이명박 정부 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그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4대강이라든지.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그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지나놓고 보면 그 정부 시기에 했던 일을 우리 국민들이 한 가지 이상 별로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쯤 흐른 뒤에 그 정부가 뭘 잘했지 하면 생각나는 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인수위 없이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북핵위기도 있었고 일본의 무역 보복도 있었고 코로나 위기도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유엔이 인정하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해 한 것, 이게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일반 유튜버들도 그렇게 많이 기사를 만들어서 올립니다만 정작 우리 정부가 약간 겸연쩍어서 그런지 조금 더 그게 대한민국 전 역사의 총 역사판입니다. 그거를 우리 정부가 사실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통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을 조금 더 세계적으로 표본적으로 압축해서 문재인 정부 하면 선진국으로 진입한 정부, 선진국으로 진입한 정부, 저는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주장의 의견이 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 그동안의 정책 성과에 대해서 큰 그 꼭지를 몇 개 잡아서 그렇게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탕은 역시 이 지속성을 가지고 다음 정부에서 계속 가져가야 될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고요. 지금까지 했던 성과에 대해서 큰 줄거리별로 하나하나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했다는 어떤 자랑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그 바탕 위에서 끊임없이 대한민국이 성장해 가야 되고 굉장히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거기서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도국가로서 끌어나가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런 바탕에서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잘 정리해 주시면 특히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것은 근대사의 역사의 큰 입장을 하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좀 평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